여러분, 오늘 2025년 11월 22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넘어가는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오늘 이 거대한 변화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진 디지털 자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금융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돈의 흐름이 말 그대로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죠.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기존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요? 기존의 국제송금 시스템은요, 비유하자면 옛날 저화질 아날로그 TV를 보는 것 같았어요. 화면은 지지직거리고 정보는 흐릿하고 중간에 데이터가 깨지는 일도 부지기수였죠. 하지만 오늘부터 이 모든 게 초고화질 UHD로 바뀌는 겁니다. 맞아요. 예전에는요, 짧고 알 수 없는 코드랑 그냥 자유롭게 쓰는 텍스트 칸에 모든 정보를 막 우겨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은행 몇 군데 거치면서 정보가 잘려나가고 엉뚱하게 해석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해외 송금이 늦어지는 이유의 80%가 놀랍게도 돈이 이미 목적지 은행에 도착한 뒤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엉망진창인 데이터 품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낡고 문제 많던 시스템의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그게 바로 새로운 글로벌 표준 ISO 20022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돈에 관해서는 무조건 이 언어만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일종의 금융계 공용어가 생긴 거죠. 이제 모두가 같은 문법으로 대화하게 된 겁니다. 이 새로운 언어는요, 모든 결제에 어마어마한 양의 상세 정보를 꼬리표처럼 달도록 강제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왜, 어떤 목적으로 돈을 보내는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는 거죠. 이제 이거 무슨 돈이지? 하고 헷갈릴 일이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와,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말 그대로 모든 돈의 흐름에 GPS 추적기를 달아놓는 거예요. 이 돈이 어느 은행을 거쳐서 어떤 규제 심사를 통과했는지 모든 경로가 손바닥 보듯 훤히 보이는 거죠. 특히 규제 당국 입장에서면 이건 뭐 게임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게 투명해지는 고도로 구조화된 세상에서 과연 우리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특히 수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파이 네트워크. 이 새로운 규제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파이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탈중앙 네트워크. 이게 파이의 강점인데 세상은 이제 신원과 목적의 절대적인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도전 과제에 대한 하나의 대담을 제시하면서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링크의 핵심 개념은 정말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모든 활동의 주체는 그냥 익명의 지갑 주소가 아니라 검증된 단 한 명의 진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하자는 거죠. 자, 그럼 이 진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인터링크는 이걸 세 단계로 해결합니다. 첫째, AI가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구나. 봇이나 딥페이크가 아니구나 하고 확인을 해요. 둘째,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는데 영지식 증명, GKP라는 기술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 주민등록증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도 제가 성인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것과 같아요. 내 얼굴이나 이름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 공개하지 않으면서 나는 검증된 실제 사람이다 라는 사실 하나만 딱 증명해 주는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거래에 바로 이 사람인증이라는 도장을 쾅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터링크라는 프로젝트,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고 A16G나 판테라 캐피털 같은 이 바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벤처 캐피털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심지어 15년이라는 아주 긴 베스팅 일정에 미국 증시 상장, IPO까지 목표를 한다니까 뭐 단기로 치고 빠질 프로젝트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프로젝트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누가 이기냐는 싸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 중심 금융이라는 같은 미래를 향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두 가지 접근법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파이의 힘은 뭐니 뭐니 해도 수년간 쌓아온 그 거대한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인터링크의 힘은 처음부터 규제와 신뢰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는 데서 나옵니다. 접근법도 다르고 최종 목표도 다르죠. 파이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통화를, 인터링크는 IPO까지 준비하는 웹3 인프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파이의 가치는 그 긴 역사와 군중의 힘에 있고, 인터링크의 가치는 미래의 규제 환경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된 검증된 개인의 힘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듣고 나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싶으실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 관점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어느 쪽이 이길까를 맞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전략의 문제예요. 서로 다른 두 접근법이 어떻게 공존하며 미래를 만들어갈지 이해하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첫째, 커뮤니티의 힘을 믿는다면 파이의 여정을 계속 응원하고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둘째, 동시에 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 인프라는 또 어떤 건지 인터링크를 통해 탐색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링크의 이런 접근법이 궁금하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면 ITLX 월렛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가입할 때 초대 코드가 필요한데 화면에 있는 2909-2025 이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909-2025입니다. 오늘 시작된 이 새로운 금융의 시대, 결국 이 시대의 승자는 사람, 데이터, 투명성이라는 키워드를 누가 가장 잘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파이처럼 거대한 커뮤니티의 힘으로 이 과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인터링크처럼 처음부터 규제와 기술의 틀 안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 새로운 표준에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갈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건 분명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겁니다.